오늘이 반쯤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조금 스피드업 하면은 금방 처음 부분이 좀 개념 위주로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결국 이 목적이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을 직접 하시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방법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오늘 얘기가 특히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계속 앞으로 몇 번에 걸친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은 길을 잡은 다음에 통계하시는 이영 선생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 결과들을 어,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혹은 통계 분석을 했는데 의도한 바하고 좀 다르게 잘 안 나오게 되는 경우 등등이 많이 벌어져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거를 다시 재극복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검토해 보는 시간이 아마 오늘 될 것 같아요. 실제 예를 그런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결과를 좀 두고 보도록 하죠. 그래서 빨리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회귀, 상관회귀 이런 거거든요. 보통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 두 가지 분석론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해요. 모아서 하는데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게 같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특성들이 있어서 상관, 회귀, 회귀, 상관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 분석 방법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죠. 우리 의학에서는 뭐 우리 인체 현상의 상당한 부분이 자연 연속적인 변수잖아요. 맨날 우리 따지는 혈당, 혈압, 신장 모든 우리가 다루는 변수가 연속 변수, 평균치를 낼 수 있는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분석을 뭐 정규분포를 따르고 뭘 따르건 하건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분산 분석이라는 걸 했잖아요.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비연속 변수예요. 기억나시는지? 치료군 A, 치료군 B, 뭐 남자, 여자, 혹은 뭐 아이나 치료군, 뭐 리팜비신 치료군, 스트랩토마이신 치료군, 뭐 이렇게 세 군으로 갈라지든지 이런 식으로 비연속 변수일 때가 독립 변수가 그럴 때 쓰는 분석론이고 종속 변수는 내내 연속 변수죠. 평균을 낼 수 있는. 근데 이제 오늘은 독립 변수마저 연속 변수일 때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런 경우에는 뭘 쓰느냐? 상관 및 회귀 분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냐? 상관과 회귀, 회귀와 상관에 관한 개념만 우선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재를 푹 뛰어넘어서 뒷부분으로도 얘기를 할 건데 상관하지 마. 뭐 이런 흔히 쓰이는 그 말이죠. 사실은 조금씩 혼동돼서 언론에서 쓰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통계학적인 관점에서는 틀리는 게 많은데 그냥 뭐 용서하고 쓰는 거죠. 상관이란 말은 correlation이에요. 서로 상자, 관계할 관자, 상관이에요. 그죠? 서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서로 관계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통계학적인 분석 방법이 상관 분석이에요. 영어로는 correlation이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X, Y 두 변수가 존재하는데 상호우전성이라는 거예요. 두 변수가 서로 같이 움직여주는 정도가 얼마가 되느냐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nterdependency라고 그러죠. dependency가 아니라 interdependency, 상호 간의 의존도가 얼마가 되냐 하는 게 통계적인 개념은 그래요. 반면에 regression이란 말은, regression은 뭐냐면 어느 점을 향해서 이렇게 퇴기하는 현상을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 분석을 뭐 하다 보면 그런 방법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regress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regression은 상관하고 차이가 나는 중요한 차이점은 인터가 아니라 디펜던스예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결론적으로 y 값이 x에 의해서 얼마만큼 의존하느냐라는 것이죠. 디펜던스예요. 의존성이란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통계적인 용어에서 쓰면은 기여도가 얼마가 되냐, 컨트리뷰션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개념으로도 쓰여요.
얼마나 x의 y의 변동이 x의 변동에 의해서 설명되느냐, explainability라는 말로도 써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서로 애매모호하게 존재할 때는 x와 y가 따로 노는 경우에는 correlation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백하게 x가 y의 선행적인 사건이고 x가 독립변수로서 y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선후관계가 명백한 역학적으로는 이제 이 연관성 혹은 인과성이라고 그래요. relationship, causal relationship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게 명백하면은 그때는 regression을 쓰는 겁니다. 신장과 연령 어때요? 회귀가 맞겠죠. 명백하게 나이가 신장보다 앞서가 있죠. 그래서 연령이 설명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명백한 인과론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음주량과 혈중 GOT 뭐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약에 두 변수를 연구를 하려면은 인과론이 성립하죠. 선행과 후행이 결과와 원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회귀 분석을 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거죠. 가슴 둘레와 뭐 발의 크기, 체중과 수면 시간. 체중이 많아서 잠이 많은지 많이 자서 체중이 늘어나는지 어떤 동시적인 사건을 데이터를 이렇게 입수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코릴레이션을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뭐 이건 누구죠? 조화영 선생의 글을 내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게 저한테 무슨 혈당 관계를 뭐 설명하는 건데 여기에 섭취 증가와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관관계는 아니고 회귀 인과론적인 관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역학을 제가 강의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relationship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우리는 상관성, 그죠? correlation, 뭐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두 변수는 얘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뭐 그럴 때는 상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상위 개념의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은 보통 관련성, relationship 혹은 association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 association 혹은 relationship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ausal이냐 아니냐. causal은 인과성이다. 말 그대로 질병의 원인이다. 어떤 행위의 임상시험의 결과가 이 임상시험의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원인이다. 그랬을 땐 인과적인 관련성이 존재해요. 그게 조금 애매할 때는 statistical relation, 통계학적으로는 관련이 있는데 인과론적인 거는 조금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개념은 변수 간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건데 어찌됐건 두 변수 간의 관련을 논할 때 특히나 X도 연속 변수고 Y도 연속 변수고 그럴 때는 이런 correlation, regression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인데 다시 독립변수 지금 이 앞에 여기까지 다 강의한 거죠. 평균치 검정법, 분산분석법, 카이스퀘어 테스트 포 트렌드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비척도 그 독립변수도 레이시오 스케일의 숫자 평균을 낼 수 있는 값 재택기간 이게 제일 좋은 일이죠, 그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출생시 체중은 늘어나니까 그럴 때 종속 변수가 출생시 체중, 독립 변수가 재택 기간이면은 둘 다 연속 변수, 레이시오 스케일이죠. 이럴 때는 볼 거 없이 그저 리그레션 애매하다 그러면은 코릴레이션 이렇게 들어가시라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오묘한 또 재미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과 핸드아웃에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할 때까지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북 위주로 공식 위주로 이렇게 쭉 디스크라이브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쭉 넘어갈 테니까 요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부터 할 거냐 하면은 쭉 뒤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챕터가 하나 시작되는 게 나올 거예요. 요런 예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근데 쭉 뒤로 가시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회귀 분석인데 여기서 상관 얘기도 좀 해드리고 중회귀 분석, 소위 멀티플 혹은 멀티베리엇 애널리시스의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듀스가 될 거예요. 알죠? 이거 찾으셨죠? 리그레션 혹은 영어로는 linear regression model 혹은 뭐 regression analysis 앞에 멀티플이 붙으면 중회귀 분석, 변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linear란 말은 뭐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회귀 분석을 주로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은 상관 분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의 개념, 과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설 검증 어떻게 하는지, 분산 분석의 역에 따라도 보고, 상관계수를 어떻게 써먹는지, 그다음에 조금 재미난 몇 가지 이제 전차, 비선형, 아웃라이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은 뭐 무궁무진한 예가 있고 의학 분야에서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저희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쓰고 있을 테고 뭐 질병 예방과에 관련된 거 저도 많이 써요.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뭐 농도는 뭐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정상 뭐 생리생화학에서도 산소 포화도와 호흡수 뭐 이런 거 다 박출량 체형 지수와 심장 박출량 뭐 이런 두 변수가 생기면은 전부 진단에도 쓰이고 치료 방침에도 쓰이고 이게 아주 매력적인 게 예후 판정이 있죠, 그죠?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게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에요. 리그레션 아니면은 프리딕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분석 방법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아까 이따 예를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거죠. 회귀 분석은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변수가 존재해야 돼요. 쌍올리는 값이 존재해야 돼요. X값 이게 뭔가 뭐 젠타마이신 투여량인가 보죠. 그다음에 Y값이 아마 혈중 농도인가 보죠. 그래서 X에 실제로 투여량을 이렇게 놓고 Y쪽에다가 혈중 농도가 얼마가 되고 이거는 명백한 인과론이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관련성이 있느냐 정말로 투여하면은 올라가느냐라는 명제도 증명하고 싶고 동시에 얼마를 주면은 얼마가 농도가 유지될까 이런 프리딕션 개념을 연구하고 싶은 모양이죠.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쓰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했더니 15개 이건 시료 가지고 한 거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들이 15개가 존재해야죠. 이렇게 10개 뭐 5개씩 있나 보네. 그럴 때 이놈이 X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Y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판정하는 거죠. 이게 리그레션이에요. 일종의 예시를 보여준 건데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따가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있어요. 회귀 분석은 가정이 있는데 모든 분석이 가정이 있어요. 모든 통계 분석은 가정이 없는 통계 분석은 없어요. 가정이 있고 가설이 있고 가설은 귀무가설이라는 뜻이고 그게 아니라 귀무가설은 이제 가설 검증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 통계 분석을 하려면은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없이는 이런 통계가 개념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귀 분석은 5개의 가정이 있어요. 이걸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1번은 뭐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놓치셔도 됩니다. existence 가정인데 이거는 X값은 고정돼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X를 픽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Y는 변동을 가진다. X는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변동을 안 가지는 값인데 거기에 따라 Y는 변동을 가져요. 그 어떤 분포를 따른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부터가 중요해요. 모든 Y 값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돼요. 무슨 뜻이죠? 페어링 되면 안 돼요. 페어링 된 데이터,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량, 뭐 이런 식으로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 이런 형태로 되는 거는 다
데이터를 컨버트 해줘야 되는 거죠. 뺀다고 그랬죠. 빼거나 레이쇼를 만들거나 뭐 이런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런 인디펜던스에 대한 어썸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리니어리티 어썸션입니다. 평균값 분포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평균값들은 리니어해야 돼요. 선형적으로 한 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여러 개 있고 y 값이 거기에 따라 y 분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y의 평균치들을 쭉 이으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그래요. 리니어리티가 소실되면은 분석이 안 되거나 엉터리 분석이 나오는 거죠. 결과는 컴퓨터가 계산해 주지만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호모시데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산이 같아야 돼요. 모든 y값, y 분포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그것들의 분산은 같아야 돼요. 그게 뭐 생각이 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아노바 생각이 나죠. 아노바에서도 분산이 같아야지만 아노바가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멀리티 어썸션, 정규 분포를 따라야 돼요.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은 정규 분포. 그래서 이 5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니어리티, 호모시데시티, 노멀리티. 이 3가지 어썸션은 조금 이해를 해두고 외워두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돼요.